안녕하세요. 한국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누는 감동동주입니다. 동동주같이 달달한 감동 사연에 계속 함께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시청자분들의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앙투안 뒤발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교통정책 분석가인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기차, 버스, 도로, 공항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일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는 깔끔한 지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기차,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정말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랑스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조금 자부심이 강한 편이긴 해요. 어쩌면 너무 강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파리는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지하철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기차역도 많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까지 있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미국 같은 데도 가봤지만 솔직히 별 감동은 없었어요. 독일도 기대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다른 나라 교통 시스템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저는 그냥 속으로 눈을 굴리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장피에르라는 제 친구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들어왔을 때요. 이건 꼭 봐야 해 하면서 사진을 흔들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물었어요. 뭔데 그래?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이야 하면서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휴게소? 제가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잠깐 쉬고 화장실 가는 그 휴게소 말이야? 맞아, 그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번 봐봐. 그래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엄청 넓은 주차장인데 평범한 회색 아스팔트가 아니라 태양광 패널이 위를 덮고 있었고 전기차 충전기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건물은 마치 현대식 쇼핑몰처럼 번쩍였고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이나 따뜻한 음식 같은 걸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보였어요. 화단이 있고 벤치도 있었고 심지어 옥상 정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이건 가짜야, 제가 말했어요. 이건 공항 라운지지 휴게소가 아니잖아. 진짜야, 장 피에르가 말했어요. 내가 확인해봤어. 그리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곳이래. 에이 설마,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어쩌다 하나 잘 만들어 놓은 거겠지. 그런 걸로 뭘 증명하겠어. 그는 웃었어요. 그러더니 눈빛이 반짝했어요. 다큐멘터리 찍기 전에 늘 그렇게 눈이 반짝이거든요. 나 한국에 갈 거야. 다큐멘터리 찍으러. 너도 같이 가자. 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실망하라고? 그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아니, 놀라라고. 제가 웃었어요. 장피에르,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잖아. 도쿄도 아니고 베를린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잖아. 그래,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해. 전 진짜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햇빛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 질서정연한 충전기들, 깔끔한 공간,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사진을 보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확대해서 보고 충전기, 꽃, 음식 사진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진짜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장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도 갈게. 한국에. 그는 웃었어요.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비행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고 비행기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건 바로 장피에르였어요. 그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준비하느라 손에 노트를 들고 바쁘게 뭔가를 적고 있었죠.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궁금하니까 그렇지. 장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원래 궁금하면 못 참잖아. 솔직히 그 말이 맞았어요. 비행기는 어느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안은 조용하면서도 생동감이 있었고 조명이 부드럽고 밝았어요. 청소가 정말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권 검사? 겨우 5분도 안 걸렸어요. 프랑스에서는 30분 넘게 줄을 서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운이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운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짐을 끌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봉주르, 잘 오셨어요. 박지연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연 씨는 키가 크고 말투가 밝은 분이었어요. 프랑스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교통 관련 컨설턴트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해본 분이었고 이번엔 우리 가이드 역할을 맡아주기로 했대요. 정말 반가워요.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차가 아니었어요. 마치 호텔 객실 같았어요. 좌석은 넓고 푹신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어요.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기차라고? 이건 진짜 놀랍네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선 다들 이렇게 이동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 이 나라 뭔가 이상하게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도심으로 들어가면 뭔가 문제가 하나쯤 보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가 늘 해오던 분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거리는 깔끔했어요. 차들은 조용하게 움직였고 아무도 경적을 막 울리지 않았어요. 횡단보도 앞에만 서도 자동차가 멈춰줬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파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대중교통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하철은 시간 맞춰 딱딱 도착했고 플랫폼도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에는 밝고 알기 쉬운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게다가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어서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연 씨는 우리를 지하철 관제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엄청난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거기엔 서울 전역의 지하철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집중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리에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하나 고치는데도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이 정도로 체계적인 줄은 몰랐어요. 지연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은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니까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믿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 효율성, 문제 대응 속도, 고객 만족도 모든 점수가 만점에 가까웠어요. 우리는 이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는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노선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고 어르신들도 교통카드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헤매지 않고 잘 타고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는 진짜 교통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프랑스에선 사람이 교통을 기다리잖아요. 지연 씨가 웃었어요. 좋은 표현이에요. 장피에르는 제 표정을 보며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조금 감동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동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배려하는 설계였어요. 빠르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죠. 저는 종이에 메모를 했어요. 이건 배워야 할 시스템이다. 그 순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뒤 지연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볼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드디어군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을 떠나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차선은 아주 선명했어요. 표지판은 보기 쉽고 번잡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차들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다들 조용히 달리면서도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죠. 혼란스럽거나 위험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도로 관리도 정말 잘하고 있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그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모두들 저보고 꼭 가보라고 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휴게소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차장은 넓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위를 태양광 패널이 덮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줄지어 선 전기차 충전기들이 눈에 띄었고 충전 중인 차들 옆에는 나무 그늘과 벤치가 있었어요. 마치 무슨 스마트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휴게소 맞아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지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특별한 곳도 아니에요. 이런 곳 여기저기 있어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작은 도시 같았어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기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고 다양한 음식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간단한 스낵이 아니라 진짜 요리사들이 즉석에서 만든 따뜻한 한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희는 따끈한 국밥을 주문했어요. 한 입 먹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건 그냥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정성이 느껴져요. 장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건 식당에서 먹는 요리 수준이야.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직원들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무언의 신뢰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이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이 아니라 고급 호텔의 욕실처럼 깨끗하고 환했어요. 향기까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고 변기나 세면대도 번쩍번쩍 빛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지연 씨가 말했어요. 이런 휴게소가 한국 전국에 있어요. 특별한 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마지막 전기차 충전소를 확인했어요. 여기 충전소는 초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단 몇 분 만에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할 수 있어요. 지연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에선 이런 시설을 찾기조차 힘들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 휴게소는 꼭 가봐야 한다고 말했는지. 이건 그냥 휴게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그 안에는 기술, 환경,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휴게소 건물 옆에 있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 씨와 장피에르를 봤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말했어요. 처음엔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작은 나라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지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가 말을 이었어요. 그 안에 사람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빠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지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편리함이 아니라 배려에서 출발했어요. 교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니까요. 장피에르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찍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느낌이 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밝게 빛나는 전기차 충전소, 조용히 흐르는 음악, 사람들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 그 모든 풍경이 한 장의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배운 걸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지연 씨가 놀라며 웃었어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진심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작은 공간에서 진짜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는 걸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와 장피에르는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를 세상에 공개했어요. 제목은 숨겨진 경이로움 한국 교통 시스템의 혁신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작은 나라잖아.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이 많았어요. 진짜야? 저게 휴게소라고? 왜 우리나라는 저런 시스템을 못 만들지? 당장 한국에 가보고 싶다. 유럽의 교통 전문가들도 영상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에도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강연장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 안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일상의 배려, 미래를 향한 철학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는 제가 소개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 빠른 유지보수 시스템,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휴게소에 대한 문의까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연 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진짜 스승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갈 때는요, 뭔가 잘난 척하는 나라를 보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앞서가는 나라에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누군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이요. 아직 안 가보셨다면 미래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오늘 사연도 달달하게 즐기셨나요? 시청자분들께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